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 당시 중국 선수에 대한 편파 판정을 비판했던 한국의 최용구 국제심판에 대해 국제빙상연맹 ISU가 심판 자격을 박탈하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듯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종목에서는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중국에 유리한 판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쇼트트랙 한국 대표팀 지원단장 자격으로 올림픽에 참가한 최용구 국제심판은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과 이준서가 잇따라 말도 안 되는 판정으로 실격 처리되자 소신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황대헌은 1조 1위로 이준서는 2조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영국의 피터 워스 심판에 이해할 수 없는 판정으로 실격을 당했고 누가 보아도 편파 판정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고 다음날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이때 최용구 국제심판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 심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오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심은 한 번으로 족하지 한 번 이상이 되면 그건 오심이 아닙니다. 고의적입니다. 다시 들어봐도 틀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달 뒤인 지난 8일 ISU가 우리 빙상연맹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ISU 규정상 국제심판은 어느 한 나라의 입장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최용구 심판을 ISU 국제심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당시 편파 판정 의혹에 휩싸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영국의 피터 워스 심판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공정한 판정을 해야 한다며 바른 말을 했던 한국 심판만 징계를 가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모두의 시선이 쏠려있는 올림픽에서 편파 판정 논란의 중심에 섰던 피터 워스 심판이 먼저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ISU는 이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기 직후 우리나라와 헝가리가 이의 제기를 했지만 ISU는 판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서면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ISU가 판정 시비에 대한 철저한 자체 평가도 없이 판정 논란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판정 논란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점은 ISU는 최용구 국제심판의 자격을 박탈한 이유로 두 나라가 ISU에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어떤 나라인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한 나라가 중국이라는 점은 누구나 추론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경기에서 편파 판정의 수혜를 본 나라는 개최국 중국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분노는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메달을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문제 제기를 한 심판마저 자격을 박탈시키는 이의까지 기어코 제기한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이의 제기는 받아들이고 피해를 보고 억울함을 호소한 나라에는 불이익을 주는 ISU의 행태를 보며 전 세계인들은 중국과 ISU 결탁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ISU 결탁 의혹은 우리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올림픽에 걸맞지 않는 판정이 계속해서 나오자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미국 국가대표였던 라이너 베드포드는 당시 자신의 SNS에 중국을 향한 분노를 숨기지 않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과 ISU 간의 어떤 결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 쇼트트랙 경기에서 나온 판정은 최악이었다. 그러면서 베드포드는 중국 ISU 결탁이라는 태그와 함께 결승전 당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결승전은 바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전에서 중국 런찌웨이와 리원룽이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가져간 경기였습니다. 이날 경기는 쇼트트랙 역사상 최악의 판정으로 기록될 만한 경기였습니다. 당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는 바로 헝가리의 샤오린 산도르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결승선 통과 직전까지 런찌웨이와 접전을 펼쳤고 최종적으로 발을 먼저 뻗어 1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몇 분간 심판진의 비디오 판독이 진행됐고 그 결과 샤오린 산도르는 이날 중국을 상대한 많은 선수들이 그랬듯 어김없이 페널티 2개로 옐로 카드를 받으며 실격됐습니다. 레인 변경 과정에서 타 선수와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 그 사유였습니다. 결국 어거지로 런찌웨이와 리원룽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헝가리 선수가 실격이라면 결승 통과 직전 헝가리 선수를 잡아챈 중국의 런찌웨이도 실격이어야 했습니다. 이 경기를 본 미국의 라이너 베드포드 선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지 중국과 ISU 간의 결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베드포드는 쇼트트랙 문외한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2009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세계 선수권 대회 남자 5000m 계주 챔피언 출신입니다.
결국 베이징 올림픽에서 바른 말을 했던 한국 국제심판에게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도 뒤끝을 부린 중국과 ISU의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한국은 최상위 국제심판 3자리 중 1자리를 빼앗기는 결과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 대한 국제빙상연맹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는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피겨 여왕 김연아의 은메달 획득을 두고 일어난 판정 논란과 관련해 당시 대한체육회는 소치 올림픽의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심판 구성에 대해 ISU 징계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연아는 피겨 싱글에서 실수 없는 연기를 펼쳐 자신의 역대 3위 기록인 219.11점을 받았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한 차례 점프 실수를 저지른 러시아의 소트니코바가 무려 224.59점을 받아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이 경기는 세계적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많은 외신이 이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고 국내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특히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판정을 조작하려다가 자격 정지를 받은 유리 발코프와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장의 부인인 알라 셰코브세바가 심판진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ISU는 김연아 판정 논란과 심판진 구성 문제를 기각하며 심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ISU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자 이제 한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ISU를 뿌리부터 뜯어고치기 위해 직접 나서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집행위원을 이번에 ISU 회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김재열 위원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베이징 동계올림픽 IOC 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인물로 2016년부터는 ISU 집행위원을 맡아 국제 빙상 스포츠 활성화와 위상 제고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한국은 김 위원이 글로벌 비즈니스 무대에서 25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ISU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만일 김 위원이 ISU 회장에 당선되면 한국 스포츠 외교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중국과 결탁이 분명한 ISU를 제대로 물갈이할 적임자라는 평가입니다. 또한 김재열 위원의 ISU 회장 출마 발표 시점에 최용구 국제심판의 자격 박탈로 인한 중국과 ISU의 결탁 의혹이 국제적 이슈가 되면서 오히려 ISU 회장 선거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당시 미국을 포함한 외신들 역시 중국과 ISU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했기 때문에 이들의 결탁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한국인 ISU 회장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중국과 ISU의 결탁 논란은 결과적으로 반중 정서를 자극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빙상연맹의 신뢰와 쇼트트랙 경기 자체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계방송의 시청률은 크게 떨어졌고 올림픽 경기 자체에 대한 관심도도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판정 논란까지 계속된다면 올림픽도 국제빙상연맹도 스포츠 팬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땀 흘린 선수가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스포츠 경기, 공정한 판정이 없는 스포츠 경기는 열광이 아니라 분노만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